옛날 옛적 아름다운 숲속 한가운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장자크 루소이 자연 상태 이론에 깊이 감명을 받아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였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었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온 철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여행자는 주민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함께 그가 배운 여러 이론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 중 한 가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번영과 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철학자는 여러분, 세상은 경쟁을 통해 발전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슬며시 그 철학자의 말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결국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경작지의 울타리를 치고 자신만의 땅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을 팔기 시작하며 조금씩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마을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였지만 점차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커져갔습니다. 예전엔 서로 돕고 살던 이웃들이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갔고 그간의 편안한 삶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같이 망하고 말 거야. 우리 다시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섞여 논의가 길어질 즈음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 루소의 사상을 좋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여러분, 루소가 말했던 것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지금의 변화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작성합시다. 라며 각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각자의 주장을 조율하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가 원칙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자원을 공유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회 계약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규칙들이 담겼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사회 계약이 탄생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한 가족처럼 다시 뭉쳤습니다. 그들은 루소의 자연 상태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도전이었지만 이는 그들에게 루소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롭게 숨쉬었고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긴 세월이 지나도 전해져 내려오며 미래에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본래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의 조화를 찾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보다도 웃긴 유머, 감각을 가진 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도 그의 유머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찰리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기타주의 이론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몰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찰리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드리려 합니다. 자, 여러분은 파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파이고 다른 하나는 초콜릿 파이입니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파이들은 마법의 파이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찰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애플파이를 고르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양의 비타민C가 제공됩니다. 모두가 감기에 안 걸리게 되죠. 그렇다면 초콜릿 파이는? 찰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초콜릿 파이는 아주 맛있지만 사실 이 파이를 먹으면 딱 한 사람만 엄청 행복해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전에도 늘 행복했던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파이를 고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애플파이를 선택했을 때 찰리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초콜릿 파이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을 결과를 줄 수 있는 애플 파이를 선택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물론 때로는 초콜릿 파이 같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찰리의 유머 속에서 진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선택을 할 때마다 찰리가 늘 말하던 애플 파이냐 초콜릿 파이냐 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리는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웃음을 주고 있었고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의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곳은 마치 작은 학문의 오아시스 같았고 세계 각지에서 철학적인 질문을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에밀이었다. 에밀은 우연히도 의도에 관한 토론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빛바랜 앤스콤의 저서인 텐션을 꺼내며 토론에 들어갔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앤스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에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도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왜 아침에 일어나 이를 덮고 왜 커피를 마시는지 그 이유를 항상 깊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던 중 여기에 있던 다른 철학자 중 한 명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는 것은 단순히 습관일 뿐이라며 적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밀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앤스콤이 의도에 대해 더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앤스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더 깊은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닦는 이유는 단순히 치약 광고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건강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에밀의 이야기에 듣고 있던 청중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에밀은 진지하게 토론을 이끌었지만 그 와중에 농담도 섞어 듣는 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앤스콤이 의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는지를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앤스콤에게 있어 의도는 행동에 맛있는 소스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은 밋밋하고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작은 소년이 손을 들었다. 그는 에밀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에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야. 의도는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에밀의 답변에 소년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고 토론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됐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발견하려는 여정에 올랐다. 그리고 이 토론은 작은 마을의 철학적인 오아시스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토론이 끝난 후 에밀은 작은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벅찬 표정으로 서로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앤스콤의 이론이 작은 마을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믿을 수 없이 뿌듯했다. 이는 단순히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늘의 철학적 썰은 그렇게 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현대 철학에 심취하여 주말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철학자들의 논문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특히 버나드 윌리엄스의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알렉스는 재미있는 썰을 하나 생각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세우스의 배를 주제로 한 대충돌 현장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개인적 정체성이 어떻게 심리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 모두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알렉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테세우스라는 사람의 배가 한 척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조각씩 새로운 나무로 대체되고 있죠. 모든 조각이 교체된 후에도 이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고 알렉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배 모형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것의 모든 조각을 하나씩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체가 끝날 무렵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배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당연히 같은 배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이미 새로운 배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알렉스는 윌리엄스의 이론을 빌려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의 기억을 모두 잃고 새로운 기억이 주입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로써 토론은 한층 더 열띠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연속성과 심리적 연속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 경험과 기억이 내 정체성을 정의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내 몸이 바뀐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테세우스의 배 실험을 통해 이 메시지가 모두에게 더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행사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썰과 질문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철학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어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생각이 씨앗을 뿌린 철학자로서 남게 되었습니다.